예, 여권의 사실 악재가 여러 가지 겹치고 있죠. 특히 명태균 씨 논란과 관련된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명태균 씨가 라디오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. 들어보시죠.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1등 된다고 생각했겠어요?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나서 뭐 대통령 만들기 별거 아니에요. 제일 쉬워요, 대통령이. 예, 장 변호사님. 네. 명태균 씨가 채널A에도 검사에게 날 잡아 넣을지 안 넣을 건지 물어볼 거다.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고 감당되겠나? 네. 이렇게 저희한테 기자한테 얘기를 했었고요. 이게 굉장히 파장이 컸었죠. 예, 또 다음 거는 그랬더니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. 다음 날 또 말을 번복을 했습니다. 구속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안 하게 됐다라고 생각할 거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이 만드는 게 제일 쉽다. 이건 무슨 뜻입니까? 일단 이 여러 의혹이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. 일단 이준석 돌풍이란 게 분명히 있었죠. 전당대회 때 후발주자였습니다. 청년이었고 원외 인사였어요. 과연 주호영, 나경원 이런 중진 의원들을 꺾을 수 있을 것인가? 그러면서 지금 보도 중에 하나는 이 가장 먼저 이준석이 1위를 했다라는 보도도 이 여론조사 지표도 명태균 씨의 손을 거쳤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 굉장히 만들기 쉬웠다.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돌렸던 여론조사가 50개가 있습니다. 그중에 딱 한 번만 이재명 대표가 아주 초기에 이기는 걸로 나오고 49번을 다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. 이게 전화를 받을 때 ARS로 받는 이 답변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회자됐을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한 2번인가요? 이 여론조사를 굉장히 부적절하게 마사지해서 그리고 뭐 30대 청년을 키운달지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노년층을 더 가중치를 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. 나를 건드리면 검찰이 나를 구속시키면 한 달이면 대통령 부부가 내려와야 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.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까?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.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반응도 의아합니다.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딱 잘라서 강도 높게 아니다.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못해 보입니다. 이런 부분이 이 정부의 뇌관이 될 겁니다. 예, 이건 반박을 좀 해야 돼요. 예, 선배님. 예, 이건 반박을 안 할 수 없는 게 예, 일단 이제 대통령을 여론조사 기관 하나가 만든다.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이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겁니다.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개가 있죠. 수많은 이게 수십 개 여론조사가 노는데 PNL 하나 가지고 이게 대통령을 만든다? 이건 말이 안 되고요. 예. 자, 제가 그 여론조사를 다 봤어요. 이분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섰죠. 이재명 대표보다. 근데 다른 더 메이저는 보니까요. 이재명 대표가 한 40번 앞섰더라고요. 50번 중에. 근데 누가 맞았어요? 결국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? 명태균 씨가 한 게 맞잖아요. 대통령 됐잖아요. 저는 실제 한 6, 7% 이상 앞섰다 봐요. 마지막에 대장도 몸통 바깥치기 이런 것 때문에 0.73이지만 쭉 저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나갔다 봅니다.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게 마치 명태균 후보가 했다는 거 이거는 잘못됐고요. 예. 그다음에 고소를 안 한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달이면 탄핵된다. 내가 구속되면 이걸 무슨 죄로 고소합니까? 이게 뭐 협박죄가 됩니까? 공갈이나? 그걸 고소할 게 없고 그다음에 거리가 없어요. 안철수 단일화를 내가 했다는데 이게 뭐 허위사실 유포다이고 따라서 대통령실이 뭐 겁이 나가지고 명태균 씨 고소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상대 안 하는 거다? 고소할 거리가 없잖아요. 전부 허풍 과장 말뿐이다 이거죠. 예. 저는 약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. 예. 사실 명태균 씨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명태균 씨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. 자, 이분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만났지만 뭐 만나서 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불똥이 여기로 튀고 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내가 나경원 대표한테 당신 지난 서울시장 때 어떻게 죽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오. 그래 내가 그랬지. 아니 다음번에 서울시장 나면 또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건데 10년 동안 놀고 있는 오세훈이 현직 국회의원, 전직 국회의원, 현역 시의원 한 명 없었는데 캠페인 어떻게 됐을까요? 내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을 속였어요. 모든 정치인, 모든 언론인, 하여튼 뭐 다 국민들을 15일 동안 딱 속였죠. 예, 정 변호사님. 네.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이겼는데 이것도 내가 뭐 역할을 했다 명태균 씨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고 또 당대표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는데 이것도 내가 이상하게 여론조사에서 밀려서 당대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되더라. 그랬더니 두 사람은 당연히 아니 제대로 선거를 치러서 내가 시장 후보가 됐고 당대표가 됐는데 왜 갑자기 부정선거냐?
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실 공방입니까?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서울시장 그 경선과 선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 당대표 전당대회하고는 약간 좀 구분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.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앞서지 않았습니까? 그다음에 보선 결과도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었어요. 물론 이제 그 날짜 차이가 2021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보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11일에 그 국힘의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뭐냐면요. 6월 11일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네.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. 그런데 그 직전에 누구를 만났느냐?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인가요? 그 비대위원장하고 그 명태균 씨가 만나가지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? 이준석 전당대회 때 이준석과 붙어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그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한 거거든요.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국민들 속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당원들도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렇다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그때 뭔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설전을 벌였는데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한국연구소와 홍 시장께 물어보세요라고 했더니 홍준표 시장이 가만둘 수 없다. 그냥 둘 수 없다. 이러면서 당원 명부를 내가 흘린 것처럼 거짓말했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오늘 홍 시장이 명태균 씨 관련된 SNS를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. 자, 어떤 연유에선지 홍 시장이 정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군데 정치인들을 향해 난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게 반박을 했던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올린 글을 삭제했다. 어떤 연유가 있는지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 한동훈 대표는 이런 사람한테 휘둘리면 절대 안 된다. 내가 개선하겠다라고 오늘 얘기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명태균 씨나 김대남 씨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약점 잡히는 정치가 구태 정치입니다. 저는 그런 정치 하지 않을 것이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구태 정치를 상징하는 정치 브로커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치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. 구태 정치 청산하겠다.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.